그래서 지금 그걸 표시한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제 입장에서 이 무구 자체를 음으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 태극처럼 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그려진 거고요. 이거는 무구에서 음양이 동시에 하면서 다시 무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오행으로 연결되고 아시겠죠? 예, 무구, 태극, 오행. 그리고 건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무구에서 이 오행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하나는 음양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양으로 가르칩니다. 이 차이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뭐가 맞느냐? 없고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이거 시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맞고요. 공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그림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기하고 태극하고 개입되는 그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뭐냐면 무극하고 태극하고 반복이에요. 이렇게 무극하고 태극하고 계속 반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오행 표시가 되고 다음에 건곤돼서 세상이 크게 펼쳐지고요. 다시요. 건곤을 가는 여기는 8개로 되고요. 이거는 오행으로 되고요. 이거는 태극은 1태극이고요. 이거 무극은 10제로고요. 어떻습니까? 순서로 봐도 맞죠?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극 태극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 여기 한상역도고요. 이게 주염계 염계의 태극도설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이하잖아. 태극도설 하면 뭐 태극이 무극이요, 뭐 무극이 태극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 부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태극은 아까 얘기하는 태극은 이렇게 그랬던 태극은 예전부터 이 태극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쓴 사람은 공자입니다. 주역 개사전에서. 아마 주역 개사전에서 태극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최초일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나오고요. 무극이라는 용어는 최초가 아마 노자에서 나옵니다. 노자에서 나오고요. 시제적으로 보면 노자에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은 운기에도 보면 무극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오운행대론인가요? 오운행대론인가 그쯤 돼서 황제가 무극이로 흐르도록 하겠다. 뭐 그런 말하면서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 용어가. 그래가지고 무극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운기에. 예, 이거는 운기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주역 개사전입니다. 주역의 개사전이고요. 그리고 황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는 사실 서경에 등장합니다. 서경에. 용어가. 서경에 황극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용어로 따로 등장을 하지만은, 이거를 묶어서,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원리로 묶어가지고 세 개를 갖다가 세 개의 논리로서 설명을 한 사람은 최초로 김일부라는 얘기죠. 정역에서. 그 부분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세 개를 묶기 전에 뭐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보세요. 태극이라는 얘기를 공자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얘기는 운기에 나오는 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서 태극도설 물론 태극도설은 주령계가 진 겁니다. 근데 유명해진 게 이제 주자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태극이 무기 뭐요? 하면서 하여튼 계속 우리가 알다시피 나온 겁니다. 이슈가 됐던 거죠. 그 이슈가 됐던 것이 나중에 조선말에 가서 황극을 등장시켜서 세 개를 해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첫 줄 한번 보세요. 주자는 이와 같이 한상역도를 곡선으로 연결시켜서 양액의 통일을 원리를 규정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주본체와 본원을 소명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주의 본체는 태극이고 그 본원은 무기라고 할 것이다. 자, 우주의 본체는 태극이에요. 하지만 그 태극의 바탕은 본원은 바로 무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게 보면요, 태극은 소우주고요, 무극은 대우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무극과 소우주, 태극의 관계는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이 구별하는가 하면 만물은 모두 태극 운동을 하고 있은즉 만물이라는 매개의 우주는 태극의 운동에 의해서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본체는 태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개의 우주운동은 일관된 전체 우주인 대우주의 정신, 즉 에너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본원이 바로 정망무짐한 무기에 있기 때문이다. 주자는 이와 같이 무극과 태극을 구별하기 위하여 무극설을 제창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설에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무극을 태극으로 계승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뭐 한호 선생님도 한마디 여기다 붙이고 갔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이 무극에 대해서 정말 무극이 뭐냐, 태극이 뭐냐 이러면서 그 송나라 때부터 특히 우리 조선에 와서 그냥 논리가 많은 거죠. 중국은 주자 때 그러고 끝났어요. 없어요 거의. 조선시대 내내 500년 동안에 내내 그냥 태극과 무극에 대해서 500년 내내 떠든 겁니다. 네. 그걸 끝에 가서 500년 말에 와서 황걸 끝내서 상국을 설명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 선생님이. 그 중간에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게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온다 그 논쟁이. 그래서 이때 한호 선생님도 한마디 붙여놓고 간 겁니다. 뭐라고 붙여나오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아래 문단에서 한 중간때쯤입니다. 아래에서 한 10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극이 태극이라고 이라는 것을 단순히 무극이 바로 태극이라고 해석하고 또 태극은 본 무극이라고 한 것을 태극은 무극에다 근본을 둔 것이라고 태극은 무극에다 근본을 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태극은 본래 무극이었다고 해석함으로써 주자가 태극과 무극이 같다는 얘기죠. 예, 태극은 본래 무극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주자가 태극과 무극을 동일하게 논의하였다고만 주장하는 학자가 고금을 통해서 없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그러니까 말이 많습니다. 뭐냐면 태극이 무극이라는 것이 이 태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극이 바탕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본을 썼다고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태극과 무역은 본래 같은 거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려면은 뭐하러 이거 가사가 동일한데 뭐하러 얘기를 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태극과 무극을 동일하게 논하였다고만 주장하는 학자가 고금을 통해서 없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무극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주자인데 만일 무극과 태극이 동일한 것이라면 그가 무극설을 일론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냐면 왜 이 부분에서 제가 민감하게 좀 하냐면요. 사실은 무극과 태극이라고 동일한 것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뭐냐면 이거하고 거의 쌍벽을 이룬다는 또 하나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규성의 우주 역학 원리 강화. 그래서 노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규성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무극과 태극은 동일한 것이다. 반대 얘기를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즉 태극과 무극을 지금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구분하겠습니다. 제일 두 개의 차이입니다. 한동석 그리고 한규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분은 우주 변화의 원리, 우주 변화의 원리, 변화의 원리라는 썼고 이분은 역학 원리 강화라는 썼습니다. 두 분 다 우리 동양학의 원리를 쓰신 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 한호 선생님은 운기를 가지고 쓰셨고 이분은 주역을 가지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두 책이 뭐 쌍벽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또 두 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두 책을 가지고 원리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둘이 쌍벽을 해서 둘이 맞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한호 선생님은 이분을 갖다가 태극과 무극은 바탕이 된다. 이 얘기를 했고 이분은 동일한 얘기다. 인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두 분이 딱 삼국에서 딱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호 선생님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정역을 높이 받더라고요. 이분은 정역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주역만 가지고 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차이입니다. 둘이. 근데 저는 이 책부터 읽게 돼요. 왜냐면 사실 이 책 어렵거든요. 저도 두 개를 해놓고 이 책부터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다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다 이 책 공부하고 이 책 하다가 덮든지 안 하는 거죠. 이 책은 거의 다 읽어봤을 겁니다. 이 동양하는 사람들은 어느 틀에서 오든지. 저도 이 책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 책을 공부했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쪽 길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갈림길에서. 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뭐 이쪽으로 방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두 부분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같은 원리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